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조효라입니다. 한번 아파 보셨던 분들이나 내 몸이 원래 허약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소중함이 조금 더 다르죠. 일단 내 몸이 아프면 어때요? 에너지가 안 나니까 활동하는 게 조금 제약이 있고, 일이든 먹는 거든 다 불편해지니까 일상 속에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제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거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큰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잘 챙겨 드세요. 그래서 효과를 더 잘 보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PM 없이는 힘들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PM은 다르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PM을 알아보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 정도의 신뢰도 없고 효과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증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당뇨인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처음에 아마 상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상담을 다 해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PM 식품에도 소량의 과당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파워 칵테일에 과당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먹는 사과에 3분의 1 정도의 과당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파워 칵테일 드시고 이거 달달한 맛이 나던데, 그거는 허브의 일종인 스테비아로 맛을 낸 거고요. 설탕 성분은 들어있지 않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 PM 식품을 드시고 인슐린을 끊으시는 분들도 봤고요. 당뇨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약을 줄여가거나 끊으신 분들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 주신 분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간 건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올라간 건지,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다른 지병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것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4일 전인가 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60대 남성분이셨어요. 당뇨 외에도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이 3종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3가지 다 약을 드시고 계시대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지인분이 PM을 주시면서 이 약을 무조건 끊어라. 끊고 PM으로만 양을 늘려서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믿고 PM을 드시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되셨대요.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너무 아파서 찾아보신 거죠. 이거 진짜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런 걱정이 되셔서 찾아보신 건데, 내가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먹던 약을, 그것도 수치를 맞춰주는 약들을 갑자기 다 끊어버리면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PM을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보시고 판단은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당뇨라는 게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 당이 섞여서 나오는 증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 그죠? 포도당이 뭐예요? 우리 세포의 에너지원이잖아요. 이 세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이 ATP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돼야 되는데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세포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일상에서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음식들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당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산소하고 포도당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ATP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산소와 포도당을 태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탄수와 포도당이 있는데 간에서 만들어내는 코큐텐이 부족하거나 못 만들어내게 되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세포 속에 에너지로 쓰이지가 못하고 소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코엔자임 큐텐은 간에서 합성을 하고요.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누구나 또 나중에는 부족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큐텐이 당뇨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음식을 딱 섭취를 하게 되면 췌장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췌장에 랑게르, 이 췌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췌장에 랑게르 한스 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랑게르 한스 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베타 세포 외에도 알파 세포, 델타 세포가 존재를 해요. 각각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분비가 되어지는데 베타 세포는 내가 고혈당일 때 인슐린을 분비하고요. 이 알파 세포에서는 내 몸이 저혈당일 때 글루카곤을 분비하고요. 이 델타 세포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해가지고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를 조절하는 세포예요. 이 호르몬들에 분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이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먹는 음식들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뀌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 같은 영양소가 어떤 이유로 합성이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슐린은 당 조절자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우리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면은 미네랄인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필요하고요. 이 인슐린이 이동하는 과정에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려고 하면 비타민 D3, 나이아신, 이 나이아신하고 크롬이 필요해요. 그렇게 분비되고 이동하고 결합된 인슐린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전을 보고 나니까 왜 영양소 불균형으로 당뇨가 시작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당뇨가 있는데 PM을 먹어도 되냐? 라는 질문에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슐린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모두 영양소의 작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PM에 어떤 제품이 낫냐?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데 당뇨가 좀 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오후 시간대가 좀 더 낫고요.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당뇨가 아니어도 그죠? 그냥 미네랄 비타민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미네랄 결핍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필수 비타민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리스토레이트를 정말 많이 좀 채워질 때까지는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PM 기초 3종을 봤을 때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파워 칵테일 1포, 리스토레이트 2포, 액티바이즈 3스푼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질병이 없는 사람의 기준이고요. 그래도 어떤 증상을 내가 개선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드신다라고 하면 양을 조금 늘리시는 게 맞으시고요. 무조건 이것도 많이 뭐 저것도 많이가 아니라 PM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먹어야 될 비타민을 좀 분류하시고 자신의 생활 패턴 같은 걸 좀 상담을 받으시고
먹어야 되는 시간, 양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게 찾아가는 게 좋겠죠. 많이 먹으면 뭐 부작용은 없는지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요. PM 제품은 일반 비타민이나 뭐 기능식품에 비해서 좀 안정성에 대해서 좀 보장이 되어 있죠. 도핑 테스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운동선수들이 먹는다 이러면 정말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몬 교란 물질, 각성제, 방부제 이런 물질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과일이나 야채 이런 자연 유래 물질에서 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세계 명품 기업들에서만 받는다는 그 TUV 인증 그리고 깨끗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랄 인증 이런 것도 받은 게 PM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인증들을 받았고 또 이게 언제 한번 받고 나서 마크만 쓰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6개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꾸준히 재인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또 중요하고요. 보통 당뇨 같은 경우는 한 번 약을 드시게 되면 평생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일시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드시고 계실 거예요. 당뇨약을 10년, 20년 드시고도 결국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당뇨 합병증은 다 혈관병으로 오죠. 뇌졸중이나 중풍 같은 경우는 뇌혈관병이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장혈관병이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거는 그죠? 콩팥 혈관병이고 그래서 우리 당뇨 환자분들 나중에 심장 투석하신 거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나의 일이 지금은 아니지만 관리가 안 되면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혈액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혈관병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당뇨병으로부터 그리고 당뇨약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계 3대 당뇨 명인 중에 한 분이신 송문기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아침 방송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나오셔서 당뇨 환자한테 아연하고 크롬 성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매스컴에 보면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그만큼 영양소 불균형의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책 추천드리고요.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그럼 PM에 어떤 식품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트 기본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앞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합성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20가지 양질의 아미노산 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솔브 기술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리퀴드 타입의 코엔자임 큐텐이 도움이 되십니다. 각자의 이 당뇨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서 먹는 양이라든지 먹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미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각자의 파트너 사장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좀 상담을 받아보고 이제 시작하고 싶다. 제 소비자나 사업자가 되어서 함께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EBS 효라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